안녕하세요. 진격의 뚱관장. 안녕하십니까, 플래시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원 챔피언십 본무대에 입성을 했어요. 예. 원 룸피니에서 4연승을 하고 본무대에 입성을 했는데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픽업이 있어가지고 뭔가 대우받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룸피니 때는 내리자마자 그 땡볕에서 택시 잡으려고 기다리고 도착해도 아무도 나와 있는 사람 없고 그랬었으니까. 또 이번에 좀 달라졌던 게 항상 금요일에 하다가 토요일에 시합을 하게 됐는데 시간대가 좀 이른 시간대에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최를 이틀 전에 했던 게 좀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원 챔피언십 파이트 나이트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송이 돼요. 그게 아마 미국 채널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 현지 시간이랑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시간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트레이닝 룸이 있었던 거. 다른 체육관 찾아가서 운동하고 아니면 주차장에서 미트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본무대 가니까 트레이닝 룸을 만들어줘서 매일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편했다는 거. 그래플링이나 이런 매트 위에서 하는 운동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정 자체는 본무대 가서가 조금 더 널널했던 것 같아요. 예, 페이스오프 이런 것도 안 했었고 일단 뭐 부르는 일이 많이 없었어서 시간이 좀 널널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대회를 뛰었을 때는 전날 아침에 개최를 하고 다음날 저녁에 시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개최하고 나서 30시간 이상의 회복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목요일날 저녁에 개최를 해서 토요일날 아침에 시합을 뛰었어도 회복 시간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체감은 훨씬 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합날 아침 7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시합을 거의 오전에 끝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다행이었던 게 우리가 항상 오전에 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생체 리듬이 오전에 좀 깨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경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예, 실제로 경기 시간이 얼추 저희 오전 운동할 때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대가 파비오 엔리케라고 14승 1패짜리 강자였어요. 싸워보니까 어땠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지금까지 했던 시합 중에 제일 힘든 경기이긴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분명히 상대가 뭔가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난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몸을 부딪힐수록 좀 손해보는 느낌도 들었고 되게 힘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초반에 주먹 싸움을 하다가 이마에 하나 걸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눈이 돌았거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라운드에 좀 오버페이스 한다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이번 1라운드 끝나고 거의 사실 한 70% 가까이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우리는 항상 힘들 때 짜내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기본적으로 체력 운동을 항상 강도 높게 해왔기 때문에 1라운드에 많이 썼다고 해도 2, 3라운드에 딱히 걱정은 안 했어요. 1라운드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죠. 체력 어때? 그랬더니 70% 정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가 70 썼으면 상대는 더 많이 썼을 거야. 지금 상대가 너보다 더 힘들어. 끝까지 짜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체력도 기술이에요.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선체력 후기술이다. 체력 없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 시합은 사실상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너무 오버페이스이긴 했어요. 예, 이번 시합이 제일 템포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라운드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싸웠어요. 말을 무지하게 안 들었죠. 이번 시합에서 드러났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흥분한 거. 멘탈이에요, 멘탈.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체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전 세계 메이저 단체 중에 유일하게 스트로급이 있는 단체가 원 챔피언십이죠. 원에서 스트로급은 체중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56.7 125파운드까지가 개체량 통과하고 플라이랑 똑같지만 수분 개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중을 재고 수분까지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다 통과해서 125파운드를 맞춰야 스트로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계 체중은 다른 체급 플라이급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몸 안에 수분 농도를 체크해요. 그래서 몸에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없으면 수분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하죠. 그만큼 수분을 많이 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리게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수분으로 7, 8kg를 빼버리면 그 7, 8kg는 물만 마시면 바로 올라오는 체중이거든요. 근데 원에서는 그렇게 뺄 수가 없어요. 수분을 그렇게 빼버리면 그 소변 농도 체크에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와 다르게 시합 당일날 몸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나타나는 선수는 별로 없다는 거. 확실히 개체량 직전에도 그렇게까지 죽어가는 선수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 대부분 다 살만한 것 같고.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철이 네가 평체가 낮으니까 시합날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싸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상 평체가 낮으면 시합날 컨디션이 좋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 상대는 개체 끝나고 리게인을 해서 시합 당일날 너보다 한 체급이나 두 체급까지도 높여서 와.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체급이 달라져 버려. 같은 체급으로 개체를 통과했지만 시합 당일날은 완전 다른 사이즈로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체가 낮은 게 굉장히 큰 핸디캡이야.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싸울 수 있는 단체가 원 챔피언십이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원은 시합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체중 체크 한 번 더 해가지고 저는 거의 뭐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체크를 하긴 합니다. 너는 매 시합 때마다 시합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체중을 재면 항상 체중이 미달이었어. 이번에도 124점 몇인가 개체 통과긴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일단 평체가 낮으면 일단 시합 당일날은 무조건 불리한 게 사실이야. 맞습니다. 평체가 낮고 감량을 안 해서 더 좋은 게 많다면 사실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승체를 감량 안 하는 걸로 부러워하는 선수분들 계시는데 본인들도 감량 안 하고 뛰시면 됩니다. 뭐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알긴 알지만 저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의도치 않게 갖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시합하기 전까지 힘들지만 우리는 시합 때 리스크를 갖고 뛰어요. 여러분들은 시합 때 유리하려고 그 전에 힘든 거잖아요. 사실상 감량을 안 해서 풀컨디션이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감량 안 하고 체급을 올려서 뛰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시합 당일날 핸디캡이 크게 생겨버리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비정상이긴 한 거니까 감량을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예린이도 감량은 하고 있고 저만 안 하는 거라. 프로 선수가 해외 시합을 뛰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시합을 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팀이 있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해외 국내를 떠나서 프로 선수가 뭔가 지불하고 시합을 뛴다고 하면 프로가 맞나 싶긴 합니다. 프로 아마 제일 큰 차이가 돈을 받고 싸우냐 내고 싸우냐인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애매해지면 사실 프로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들이 보통 해외 시합을 나갈 때 파이트머니, 숙소, 비행기 티켓, 선수랑 세컨코까지 요거는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푸드머니가 있느냐 아니면 뭐 승리수당이 있느냐 이 정도가 옵션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옵션을 제외하고 숙소나 비행기 티켓 이런 거를 본인 돈으로 해서 가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단 단체가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걸 뛰는 것도 좀 신기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최소한은 받고 뛰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파이트머니가 설령 막 엄청 낮더라도 그런 필수적인 것들은 받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선례가 있어요. 어느 단체인지 어느 팀인지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동남아 쪽의 어느 단체는 우리나라 어느 팀에서 시합을 잡아주면 사비를 들여서 계속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예 티켓이나 숙소를 안 해줘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저 나라 애들은 파이트머니만 주면 지들이 알아서 와서 시합 뛰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겨버렸더라고요. 선례를 남겨가지고 자꾸 그런 선례들이 생기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앞으로는 그쪽 단체 뛰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뛸 때마다 또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가치는 인정을 받으면서 시합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NC룰이에요. NC룰. 노콘테스트죠. 개최를 실패했을 때 노콘테스트를 주는 게 맞느냐.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사실 NC가 나오든 뭐가 되든 실제로는 경기 결과를 선수들이나 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얘가 이겼다 졌다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저는 그래서 개최 실패를 하면은 결과 자체를 이렇게 건드리기보다는 돈을 뺏어야 실패를 좀 안 하지 않나. 파이트머니에 대한 페널티가 있긴 있죠. 뭐 30%, 50% 이런 페널티가 있긴 있는데 저는 NC룰의 최고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블랙컵 보면 건슬링어가 개최 실패를 하고 노쇼를 해버렸죠. 걔는 어차피 시합을 뛰어도 이기지를 못하는 경기잖아요. 굳이 뭐하러 뛰어. 어차피 못 이기는 건데. 이렇게 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어차피 NC라면 차라리 안 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외 메이저 단체를 가고 싶어. 그럼 결국 거기서 요구하는 건 테플로지나 셔도 프로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줄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UFC나 원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NC룰이 없죠. 그래서 저는 NC룰보다는 파이트머니를 굉장히 강하게 뺏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개최 후보가 좀 크게 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기를 못 뛰게 해버린다든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안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음식점 노쇼는 들어봤어도 격투기 노쇼는 들어본 적이 없어.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본 건지. 미친 새끼 아니야. 경기를 안 할 생각이었어도 와서 못하겠다 미안하다 이게 맞는 거지 안 와버리는 거는 처음 보긴 했습니다. NC룰이 사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선수가 이렇게 분탕을 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NC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페널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은 시합을 뛰어도 얻어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파이트 머니도 뺏겨, 경기도 못 이겨. 그런 상황이어도 본인이 개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당연히 뛰어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 나쁜 마음 먹으면 내가 얻어갈 게 없는데 뭐하러 뛰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새끼가 나쁜 거지. 단체 규정인데. 아니면 NC 룰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쇼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강한 페널티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법적 책임을 묻기가 되게 힘들대. 그냥 국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 노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대. 이게 사실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참 이 NC 룰이라는 것도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아. 일단 이제 개최 실패를 좀 뭐 잦거나 크게 실패하거나 이런 선수들은 일단 체급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튼 네 시합이 있던 날 블랙컵도 같이 있어서 솔직히 너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감사드린다고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 이번에 좀 이른 시간에 경기를 했는데도 라이브로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체육관 식구들이나 다들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대한민국 격투기는 앞으로 제가 이끌어가겠습니다. 선수는 성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딱 얘기해야지. 그 말은 참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한국 선수들도 더 원에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 계약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원 계약서가 막 이만큼씩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몇 장 안 돼요. 똑같이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대화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방적으로 막 뭐 해라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 그런데 원챔에서 선수한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선수가 계약을 똑바로 이행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센 선수 줬다고 오퍼를 빼고 계약한 경기 수가 남았는데 그 남은 경기 수를 안 채우고 계약 기간을 끝내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이 돼요. 계약 기간 내 명시되어 있는 경기 수만 제대로 이행을 하면 원에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게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상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몇 년 동안 몇 경기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만 이행하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똑바로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이 돼요. 저희가 지금 원 계약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첫 시합 잡아줬잖아요. 저희는 이번 시합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시합 언제 뜰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합리적인 대우를 받는 게 저희 에이전시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원 챔피언십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RS 에이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곳을 통해서 간다면 여러분들의 계약은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RS 에이전시는 뒤에 페어텍스가 있기 때문이죠. 자, 승철이가 이번에 12연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피니시고요. 이제 랭커들과 만나고 타이틀전까지 가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직은 보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합 때 나왔던 보완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완벽하게 다 보완하고 그리고 다음 시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격의 둥관장 플래시 고스트 없구나 지금. 플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저려. 발 저려. 형이 어디서? 여기 뒤에 있었어요. 깜짝이야.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